그러시면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윤짜장 썰전은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철수 PD입니다. 경제상 썰전 제8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영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변인이자 부산기장군 최태경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제장 썰전의 원년 멤버이시죠? 김두일 작가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일입니다. 네. 오늘은 좀 4명이서 합니다. 네. 그럴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녹화일 기준 오늘 목요일인데 네. 저희 김영민 이사님께서 김건희 관련돼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1심 판결이 나오셨죠? 선거법 선거법. 플러스 명예훼손.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정말 뭐 검찰의 그 공소장을 그대로 복붙하다시피 했고요. 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검찰이 구형, 징역 1년 냈는데 네.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1년형, 징역형이 아니라 네. 벌금 700만 원이 나왔는데 네.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주 세게 칠 만한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거법 초범이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당선돼서 낙선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와, 세상에.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은 저희 김현미 이사님이 지난 그 2022년 대선 때 김건희가 피의자 신분인데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과 함께 동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성상납 의혹을 좀 제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명예훼손이고 정확하게는 다른 선거법이 사람 아니다. 거를 인용한 거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정대태 선생님 거를 이용한 것이죠. 뭐. 어쨌든 그 글을 제가 썼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쓴 거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이 그 입증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입증을 못했는데 네. 그 판사가 한술 더 떠서 아니 만약에 당신이 쓴 게 아니라면 당신이 쓴 것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이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야? 이제 저는 7월 말에 원래 판결이 나오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전날에 한 달로 미뤄졌어요. 한 달 뒤로. 아, 이때 뭐가 손이 탄 게 아닌가. 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측을 제 해봅니다만. 추정은 딱 그분밖에 안 떠오르는데 히데요시라고 별명이 불렸던 분의 손길을. 그런데 저도 현재 그 이른바 준리 재판으로 3년째 1심만 받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네. 근데 이미 벌써 여기서 가이드가 벌금형이 나왔어. 나왔으니 저도 뭐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글, 문제가 된 글, 제 명의 SNS 계정에 올라온 그 문제의 글에는 강력하게 의심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의심은 의견이잖아, 그냥. 근데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라. 아, 요즘은 참. 아무튼 항소하실 것이죠?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뭐 벌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구도를 네.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심된다는 표현 때문에 700만 원은 아주 센 것 같네요. 그럼요. 아, 저도 이낙연 그 전 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집에 들락거리다시피 했다라는 한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아예 썸네일로 박아가지고 예. 보도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 벌금을 때렸어요. 1심에서. 저도 항소를 하긴 했지만은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네, 아무래도 그거는 역사적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파이팅 두 분 다. 네. 자. 연일 쏟아지는 저희 열린공감TV발 유력 레거시 언론들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앞다투어서 저희 열린공감TV를 찾아주고 있는데요. 진짜 웬만한 언론사들은 다 왔는데요. 네. 딱 한 군데만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예요? 조선일보입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겠다고. 예. 근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정청래 대표하고 똑같네요. 딱 한 군데만 상대 안 하는데. 그렇죠. 예. 자, 김춘식이가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각종 증거 중에서 이 증거가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김충식 자료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노용래. 저 노용래가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의 옛 이름이거든요. 자, 이 노용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계엄 내란의 설계자로 알려진 저 정보사 사령관 노상원. 그는 현역이 아닌데 왜 계엄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한번 그렇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미 있습니다. 전역을 한 상황입니다. 안 좋은 일로 전역을 했어요. 그렇죠. 예. 김영헌 국방부 장관이 1차 계엄에 실패하고 나서요. 가장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상원아 큰일 났다. 실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12.3 계엄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노상원 과거 이름이 노용래인데요. 1962년생입니다. 충남 서천 출신이고 서천중 대전고를 나왔고 81년에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보병으로 소위 임관을 했고 소령 때 정보병과로 바꾼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이름을 개명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또 무속에 심취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허. 그리고 국가정보원하고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잠시 했었고 2012년에 중장을 달았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에 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1년간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정보사사령관이 된 건데요. 자, 그런데 저희 열린공감TV가 찾아낸 정보에 의하면은 최초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예. 노상원은 2014년부터 건국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또 이렇게 연결되네? 김일조 충식이형. 충식형, 식충. 자, 화면을 보시면 저희 열린공감TV가 찾아낸 자료들인데요. 건국대는 KU 클럽이라고 해가지고요. 1,000만 원 이상 발전기금 명목으로 후원한 건대 출신 동문들을 일컬어서 KU 클럽이라고 하는데 건국 유니버시티. 여기에 대부분 경영전문대학원 최고위 과정 출신 원우회가 가장 많아요. 보시는 바처럼. 그죠? 경영전문대학원, 경원전문대학원 대부분 그렇죠? 근데 여기 건송회가 보입니다. 건송회. 건송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공무원 전현직 군장성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영전문대학원들이 있는데 이 경영전문대학원 중에 임원인 중에 한 사람이 김충식이었습니다. 네. 저희 열린검TV가 자료를 제공해준 연합뉴스TV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오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는 김 씨가 사용했던 창고에서 발견된 문건 등을 확인했는데요. 곳곳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한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김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오랜 동업자이자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를 정조준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하여 김충식의 주거지, 양평 창고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김건희 씨 일가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등을 받아 100억 원대 이익을 취득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김충식 씨 역시 이 의혹에 깊숙이 연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김 씨는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최소 10년간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최근 압수수색한 양평 창고 근처에서는 김 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는데 그중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후원이라고 적힌 봉투에는 개명 전 노 전 사령관의 이름인 노용래 장군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얀 봉투에는 대표 노용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김 씨가 지난 2015년 주관한 전시회로 여기에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흔적은 김충식 씨 수첩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8일 김 씨는 용래 YR이라는 메모를 수첩에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이날 만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YR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수사할 당시 자택에서 확보한 계엄 관련 문건의 이름과도 비슷해 김 씨가 노 전 사령관과 관련 내용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김충식 씨는 연합뉴스TV에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은 전혀 만날 일이 없는 분이라고 답했고 노 전 사령관 측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노 전 사령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을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네, 김충식 씨는 노상원 전 정보사 사건을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노 장군도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김충식 안다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바로 모르는데. 그 증거인데요. 굉장히 많은 봉투들이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이제 후원금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바로 이게 대표 노용래라고 해서 노상원 장군이 대표로 보냈는데 어디 대표냐면 건송회 일동입니다. 네, 건송회 일동이죠. 자, 최은순과 김충식이가 건국대 총동문회 부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경영전문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노상호는 노용래라는 이름을 쓰던 현역 시절에 한해 출신 장군들과 함께 김충식의 전시 행사인 그 베스트 이스트 사이드 갤러전의 거액을 후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상호는 별도로 건성회 일동 이름으로 또 한 번 후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건데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곰TV가 김충식의 수첩에 적혀있는 사람들 전화를 해서 김충식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몰라야 되죠. 예,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상원의 그 관련된 얘기 중에서 혹시 2022에서 2021년 중에 그 YR 작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YPYR? 네. YP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예. Y가 윤입니다. 윤. 예. 그리고 P가 프레지던트. 예. 윤 프레젠트 만들기 작전을 2020년부터 2021년에 문건을 만든 거예요. 노상원이가. 그리고 YR은 윤 PR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YR, 그러니까 이 용내 Y라는 문구가 또 저희 열린검TV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노상원은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에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보직 해임이 돼가지고요. 불명예 전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속인을 만나서 동거하면서 혹은 동업하면서 무속인 바라지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안산에 그 실제로 버거보살이라고 하지만 실제 점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이 알려졌죠. 네. 심지어 개명조차도 약간의 좀 무속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정은 됩니다. 그렇죠. 네. 이름 괜히 바꾸진 않을 테니까는. 네. 자, 그런데 그 건진 법사로 알려져 있는 전성배 씨, 이 사람이 2022년 당시에 윤석열 후보 선거 대책본부 캠프 네트워크 본부라는 곳에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양재동. 얘기를 우리가 최초로 우리가 보도했었습니다. 최초로 했죠. 네. 아, 그래요? 네. 무속인 캠프를 최초 보도했죠. 그 등 두들겼던데 거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노상원도 윤석열 캠프 출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 역할을 했었는데 김용현의 제2로 캠프에 몸을 담았다고 합니다. 김충식의 그 노트에는 김용현의 이름도 자주 등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용현이라고 자주 등장하는데요. 추정을 좀 해보자면은 김충식을 노상호는 먼저 알았고 약 2014년 경쯤에 그러니까 건대 최고위 과정을 통해서 건송회. 예, 이후에 김충식이 노상원을 통해서 노상원이 모시는 분이 김용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김충식이 김용현을 적극 추천해서 대통령실 경호실장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김건희가 승인을 하죠. 그렇지. 네, 즉 계엄의 최초 기획자는 김충식과 그 일당일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영화 신명을 보면요, 결국 일본이 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와 최은순 게이트의 중심인 김충식을 취재하면 할수록 희미하던 일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상원은 육사를 졸업한 후에요, 한동안에 일본에 거주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일본 신사 참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노상원이가. 네. 왜 그랬을까요? 그 또한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된 아마테라스를 신봉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테라스의 상징은 태양입니다. 일광. 네. 이지요. 일광. 우길기의 탄생이 일본 일광, 니코라고 얘기하는데요. 동조궁의 음향사들이 만들었다는 비화가 있다라고 열린검TV에서 오랫동안 주장을 했는데요. 일본의 꿈은 대동아 공영이다. 공영권.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일본 태생 바로 김충식입니다. 김충식은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일본 통일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일교의 수건 사업에 관여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통일교의 수건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유엔 아시아 본부 설립, 그리고 캄보디아 메콩강 프로젝트, 이 두 가지가 수건 사업인데 여기에 모두 다 김충식이가 개입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충식은 일본의 대동아 공영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동남아 투자청을 설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추진단 이사들 중에 최은순을 꼽아서 넣기도 했었습니다. 동남아 투자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주력 후보국으로 설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말레이시아에 김건희의 막내 동생 김진아를 보냅니다. 김충식은 오래전부터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연결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은순과 함께 고수동 멤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노상원이 육사 졸업 후에 일본에 몇 년간 거주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네. 김충식의 자료에 일본 신사 참배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김충식의 자료에서 나온
일본 신사참배 자료입니다. 노상원과 김충식의 관계를 깊이 수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김건희 게이트 내란 꼭대기에 어쩌면 김충식이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그럼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도 이제 김충식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많아졌네요. 그렇죠. 자, 이들은 2025년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올해 그들이 꿈꾸는 것은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충식을 잡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김건희 게이트의 설계자이자 꼭대기에 어쩌면 김충식이라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김충식은 설계자인 것 같다면서 김충식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 내란을 혁파하겠다. 네. 두 번 다시 꿈도 못 꾸겠다. 네. 했는데 그런데 그중에 두세 명 정도 의원이 김충식은 그 정도 깜냥이 안 된다. 진작에 최은순 김건희 일가와 연을 끊은 사람이다. 그저 법조 브로커에 불과한 사기꾼일 뿐이다 라고 폄하를 하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자라는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내용은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데? 네. 왜 그 다수의 의원들은 다 찬성을 하는데 그 몇몇 의원들이 왜 반대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밀정,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유 당연하죠. 김 작가님 잠깐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둘 다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밀정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중 스파이예요. 이중 스파이로 왔다 갔다. 그런데 그 뭐 독립운동을 하던 시대에는 그럴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실제로 일본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여기 이정재가 그때는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총 맞고 죽죠. 네. 툭하면은 뭐 이제 밀정 몰이들을 많이 하면서 죽고 죽여둔 그런 시대였다. 저 포스터에서 암살은 네. 여자 배우, 여배우 한 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밀정에 의해서. 그러게요. 그러네. 네. 밀정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죠. 어렵죠. 예. 우리 안에 밀정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밀정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에 대한 민낯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도 잘 얘기를 들으시고 진실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일 열린우감TV 추처발 기사들이 쏟아지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21일 22일 양일간 김충식은 김건희 특검 수사 진도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충분히 체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충식은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요. 48시간 동안 긴급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저희 열린우감TV에서 확인해 본 결과 김충식은 휴대폰 2대, 벤츠 승용차 트렁크 속에 있었던 그 비밀 캐리어 그 안에 여야 의원들의 명단이 있다는 후문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여야 의원, 민주당도 포함해서 뭐 여야 의원.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민주당도 작업을 했을 거다. 네. 보험을 들었을 거다. 그리고 남대문 자택, 양평 병산리 창고 2곳 모두 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휴대폰과 캐리어에 정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현재 김충식의 이 압수 물건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 휴대폰 집중 분석한 후에 김충식과 최근 통화자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김충식이 압수한 포렌식? 휴대폰에서 네. 그들 중에서 최근 김충식과 통화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온 겁니다. 특검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왜 통화를 했는지 이제 당연히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왜 전화를 했느냐, 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 김충식과 통화한 김충식 측근 중에서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에게 지난 일요일 저녁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측근은 최측근입니까? 네, 김충식의 최측근입니다. 예. 바로 김충식의 비서가 그 김충식의 최측근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네네. 네, 이해하셨죠? 예. 자, 지금부터는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곳에서 저희 열린우감TV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김충식 측근과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는 김충식 비서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녹취 입수 경로는 밝힐 수가 없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요. 모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자, 모든 언론이 열공발 김충식을 집중 조명하자 그동안 김충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한 유튜브 매체가 갑작스럽게
지난 일요일부터 김충식을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른바 김충식 노병 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탐사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 저녁 9시 생방송을 하면서부터 김충식 구하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글쎄, 저게 왜 저러나 정천수 대표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전 처음에는 시기 질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치고는 너무 잃어버릴 게 많은데 저 방송을 보고 나서 아니 왜 그래 뉴탐사 김충식은 지금 여기 모든 레거시에서 지금 현재 흑막의 주범으로 막 나오는데 그 김충식을 실드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해서 부정적 여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 뉴탐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많거든요. 아무리 정청수 PD를 싫어한다고 해도 지금 대부분 레거시 언론도 김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큼 무리수를 뒀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김충식 쉴드 쳐주기 방송입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왜 도대체 저렇게 많은 짧은 영상으로 쪼개가지고 엄청나게 김충식 쉴드 쳐주기 방송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들은 그동안 김충식에 대해서 말을 아끼다가 김충식이가 뜨기 시작을 하니까 소방수가 되기 시작을 해서 불을 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쇼츠를 왕창 올린 이유가 네. 알고리즘상에 김충식을 치면 유튜브에서 아까 뭐 연합뉴스 TV나 이런 데서는 되게 부정적인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렇게 막 실드형 방송이 나오면 그게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별거 없네 뭐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만지기 위한 수작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유탐사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김충식은 2016년경에 김건희 일가와 연을 끊었고 완전히 결별했다라는 김충식의 주장을 그대로 김충식 입장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 진짜 2016년에 김충식은 김건희 일가와 연을 끊고 완전히 결별을 했을까? 단정을 해놨네요. 확인됐다. 네, 확인됐다며 어떻게 확인했지? 걔네들은 그런 수법 많이 써요. 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2016년에서 5년 뒤인 지난 2021년에 김충식이가 KPI 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줄리 의혹과 윤석열 엑스파일 등 저희 열린광TV가 보도가 쏟아지자 자청하고 그때도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때 김충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저 밑줄 친 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최 회장이 자기나 딸 김건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나 역시 자료 등을 주면서 도와주고 있다. 주변 지인 중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같이 최 회장 면회를 가자고 한 사람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에 결별했다면서. 네. 21년 기사잖아요. 맞습니다. 2021년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결별하고 5년이나 지나서 그러니까요. 인터뷰했는데 소통하고 있잖아. 다음 유탐사의 주장은 2016년에 김건희 일가와 김충식은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김건희와는 서로 욕하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열린광TV에서 보도했던 일본 황실 친서도 직접 전달하지 못했고 온 요양원 직원에게 줬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모두 김충식의 주장을 그대로 읊어주듯이 마치 김충식 매체가 되어서 김충식에 의한, 김충식을 위한 김충식의 방송을 해준 겁니다. 김충식은 2024년 저희 열린광TV 탐사 취재로 인해서 충무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일본 황실의 극비라는 도장이 찍힌 친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원본을 자신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황족회 회장이 우리 대통령께 친서를 써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 김건희에서 앞으로 이거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가 영상 갖다 드렸어요. 이거 딱 이렇게 해서 내가 갖다 드렸어요. 극비라고 내가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드렸네요. 네. 세종 호텔이네. 네. 2016년에 결별했던 사람이 2024년에 어떻게 친서를 갖다 줍니까? 직접 그것도 용산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용산 전쟁기념관인가 무슨? 네. 김충식이 한 명 더 있나 봅니다. 자, 열린광TV에서 대대적인 김충식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자 갑자기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등장합니다. 바로 2025년
7월 17일 날 네. 급하게 개설된 유튜브 채널인데요. 정치해부 TV라는 채널입니다.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 단독 인터뷰 왜 시작했나라는 영상이 한 달 전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김충식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네. 신생 채널이. 어느 매체하고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김충식이가 갑자기 저 신생 채널하고 단독 인터뷰를 한 거예요. 7월 17일 날 만들어진 채널과 같이. 원장님 하나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열린공감에서 보도했던 뉴탐사 강진구 대표가 김충식 원장님의 밀정이라는 보도가 수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진구 대표가 김충식 원장님과 어떤 관계인지 나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한 번인가 한번 인사했을 거예요. 경향신문에 있었고 옛날 경향신문에 내가 편집국장인데 아는 분인데 아마 그래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만든 유튜브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볼까요? 주로 쇼츠글을 올렸는데요. 대부분 저희 열린공감TV 김충식 관련 내용을 폄훼하고 저희 열린공감TV를 악마화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저의 머리에 이렇게 뿔을 그려 넣어서 정광훈인데. 예, 저를 완전히 뭐 그냥 악마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물도 대부분 열린공감TV와 저를 폄훼하고 악마화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거 맨 우측에 있는 것은 김용민 같은데? 그래요? 아무리 봐도 저건. 제가 저렇게 똑똑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열린공감TV를 보면서 안경도 썼고 열린공감TV를 보면서 김용민이 가스라이팅 됐다. 그걸 지금 뭐 AI로 만든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어느 날 저 정치해부TV의 운영자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새벽에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010-3땡땡5-1774라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계속 처음에는 카카오톡 전화를 했다가 제가 안 받으니까 일반 전화로 5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제가 또 전화를 안 받으니까 또 카카오톡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끝번호 여러분들 1774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74. 네. 네. 자, 정치해부TV의 운영자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뭐 중도의 입장에서 양쪽의 말을 대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다가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파라는 얘기는 예. 취재를 좀 해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권 대표님, 정치해부TV 기자들은 안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안정권이 누굽니까? 그 안정권이겠죠? 다른 안정권은 아니겠지.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우통 먹고 막 그렇게 패륜적인 욕설을 했던 저 사람 김건희에게 눈 맞춘 안정권. 그의 누나가 또 저기 맞아요.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었죠. 자, 저렇게 김건희와 눈 맞춤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취임식에 안정권하고 눈 맞춤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안정권에게 응원을 한다라는 사람이 바로 저 정치해부TV의 운영자인 것 같습니다. 유탐사에서 최근 김충식 쉴드 방송을 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열린공감TV의 보도를 받거나 소스를 제공받아서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자 유탐사 실시간 채팅창 등에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도배되듯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일부만 갖고 왔을 뿐인데요. 유탐사 채팅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형 채널 매불쇼, 겸공, 가끔은 김용민 TV 저 닉네임들이 보입니다. 저 닉네임들이 똑같이 글을 쓰고 올립니다.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아이디가요. 저 아래쪽에 있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도효배라는 그 배도효 같죠? 이름이? 배두효. 그 아이디로 춤천수 숨을 끊으려면 돈줄을 끊어야 함이라고 저렇게 글을 썼는데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좀 찾아봤더니만 프로필을 이봉규 TV로 바꿨어요. 그래요? 네. 그 이봉규 TV? 네. 그리고 페북 프로필을 보니까 이 사람이더라고요. 네. 야, 정말 극우 중에 TOP네. 저 진행은. 자, 이제 저희가 확보한 하나의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앞서서 특검에서 압수한 김충식 휴대폰 속에서 발견된 김충식 지인 중에 한 명의 휴대폰 속 문자 내용입니다.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김충식 지인에게 열린공감TV 정천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를 제가 확보한 겁니다. 휴대폰 번호 보세요. 1774 너지! 이제 저 1774라는 정치해부TV의 운영자가 이재성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재성, 김충식의 충복이고
비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전화번호도 확인됐습니다. 1774 너지 또 네. 딱 나오네요, 정확히.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김충식 휴대폰 압수를 한 이후에 김충식이가 연락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한동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이재성이가 그 김충식 지인에게 네. 지난 8월 24일 일요일 오전에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네. 김충식을 찾으면서 다음과 같이 통화를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열린감TV가 확보한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번에 김충식 원장님께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 드렸던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된 거야? 일단 3일 전에 자택에 계신데 갑자기 주거지로 압수수색에 떠가지고 체포가 되셨고요. 그래서 특검 사무실로 갔다가 민중기 특검에서 취조를 받으시다가 취조는 안가에서 받으셨고요. 이거는 그 대외비입니다.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알아본 거라 안가에서 취조를 받으시고 나오셨어요. 어제 나오셨는데요. 그냥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 네. 나오자마자 48시간 동안 긴급 체포가 된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48시간 동안 체포했다가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나오자마자 다른 곳에서 잡아갔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본 거니까. 제가 추정을 먼저 해볼게요. 네. 김건희 특검에서 48시간을 잡았다가 내란 네. 특검에서 다시 잡아간 것이 아닐까.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풀어줬다가 모처에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고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새땡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2대를 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바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을 합니다. 그 휴대폰을 개통하자마자 제가 그 번호를 입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충식 씨가 동거녀 김인땡 씨하고 네. 정말 대판 싸웠답니다. 아. 예, 서로 치고받을 정도로 싸워가지고 주먹질까지 오갔어요? 눈덩이가 이렇게 까맣게 김충식 씨가 뭐 이렇게 멍이 맞았어요? 있고, 네. 아이고. 김인택 씨는 남대문에서 옷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지인한테 넘겨버리고 지금 현재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혹시 김인택 씨 이 방송 보시면 김충식 5년 내내 수사합니다. 지금 회피한다고 해서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 제발 자수하여 광명 찾으셔야 되고. 이 여사님은 많이 안 다치셨나요? 네, 다치셨답니다. 김충식한테 맞았어요? 네, 맞았어. 아이고, 이거. 네. 아이고, 빨리 회복하셔서 검에 가셔서 사실을 진실대로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인땡 씨가 어디에 있는지도 특검은 대략 알고 있다고 하니 괜히 그 긴급 체포되지 마시고 스스로 제 발로 걸어가시기를 부탁의 말씀 이 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상당히 양심적인 생각을 네,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건강하셔야 되겠다. 네. 자,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는 김충식의 비서 이재성은 김충식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또다시 김충식 지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한 시간은 지난 일요일 8월 24일 저녁 9시경이었습니다. 그 9시경에 마침 유탐사에서 김충식 관련 이른바 김충식 병장 구하기 방송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성보다 김충식하고 먼저 소통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김충식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 비서인 이재성보다. 네. 과연 누굴까? 김충식 비서 이재성은 현재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확보한 김충식 비서 이재성과 김충식의 지인과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뭐 예전에 열린 방송 말고 또 어느 방송국 있잖아요. 강산 그분들 거기는 연락 혹시 돼요? 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도 중인데 심심시간으로 네. 그 원장님 감싸주려고 제가 보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자료도 드리고 실제로 받은 게 없다라고 소명 증거 내달라고 제가 자료를 줬습니다. 네. 저 뭐야 지금? 김충식 비서가 뉴탐사와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 네. 오늘 이거는 보도하고 있는 중인데 자료를 넘기고 비서가, 있다. 예. 네, 자료를 넘기고 있다. 뉴탐사의 방송의 자료를 직접 이 김충식 비서 이재성이 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네. 충격인데. 진짜 이건 어우. 이재성은 자신이 특검 쪽에 연락을 해서 김충식이 이틀 만에 긴급 체포해서
풀려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탐사 쪽에서도 먼저 따로 김충식이 나온 거를 김충식으로부터 연락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특검 쪽에서 연락을 따로 취해가지고 몰래 안 정보였고요. 나오시는 건 뉴탐사 언론사에서도 나오셨다라고 따로 연락이 와서 나오신 거 확실했습니다. 아니 그 김충식이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것을 직접 강진구든 어쨌든 뉴탐사랑 서로 소통을 한 거잖아요, 저건요. 그러니까 보세요. 휴대폰 2대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비서조차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됐는데 넘으면은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나중에 휴대폰을 개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벌써 유탐사하고 소통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예. 혹시 뭐 이렇게 차에 픽업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아 진짜. 자, 유탐사에서도 김충식이가 나온 거를 따로 연락이 와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이 이재성. 그렇다면 김충식이 유탐사와 미리 내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자, 휴대폰 2대를 모두 압수수색을 당한 김충식이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이 비서가 아닌 유탐사라면은 왜 유탐사였을까? 이유가 무척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궁금하죠. 일단은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단순하게 뭔가 취재를 하다가 뭐 좀 이렇게 뭐 반론권 주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탐사가 김충식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 인터뷰를 하던 시점에서 뉴탐사는 평소에 상의하고 소통하는 사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럼요. 그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냥 언론사 인터뷰처럼 했어요. 네. 자,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아서. 김충식 지인은 김충식이 특검에 잡혀가서 연락이 안 되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된다고 저 이재성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성은 김충식 지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계속 연락을 해볼 거고요. 네. 진짜 잠을 자겠어요. 이래갖고 저도. 지금 며칠째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도 너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저는 네. 주군으로 모시던 분이라 심적으로 따르고. 네. 진짜 주군이네. 네. 아니 일본 좋아하는 놈들은 이상하게 꼭 주군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군이 있어요. 21세기에. 대막 영화 그 소설도 주군이라는 표현을 주로 네. 쓰죠. 그렇죠.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녹취를 듣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얗게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는 김충식의 비서 이재성은 김충식 지인에게 강진구는 우리 편인데 현재 밀정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상태니까 일부러 김충식을 공격하다가 방어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로 공모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일종의 보여주기식 보도를 하기로 했으니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 대련. 그렇죠. 결론적으로 김충식에게 유리하게 보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녹취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진짜. 그 강진구는 지금 현재 우리 편인데 제가 이쪽도 밀정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희를 공격하다가 방어하다 이런 식으로 둘 다 하자고 했습니다. 일종의 교육 주식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장님께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진구 쪽은 제가 전화 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쪽은 안 해. 방금도 전화를 했었고. 그래. 근데 내가 전화 안 해도 되겠다. 이야, 이거 저 강진구 해명해야 되겠네요. 해명 정도가 아니고 야이 진짜. 아니 심평하고 나쁜 친한 놈. 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왜냐면은 그 심평이 옛날에 또 민주진영 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이거 뭐야 이게 김충식하고 뭐 만날 수 있는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재성 씨가 강진구하고 방금 통화했다고 이야기했죠. 네. 사실이 아니면 강진구 기자가 명예훼손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떳떳하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고소하는데 진짜 그걸 고소하라고. 게다가 지금 저 얘기가 진짜 고약한 게 뭐냐면 그냥 너무 쉴드만 치면은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니까 의문을 가지니까 밀정 프레임이 씌울지 모르니까는 그냥 이렇게 공격도 하고 뭐 쉴드도 쳐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를 서로 공모를 한 거잖아. 공모한 지금. 겁니다. 공모. 공모를 한 거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아니
누가 밀정이야? 뭐 난 내가 지금 한동훈 밀정이라는 얘기를 쟤네들하고 쟤네들 신도한테 한 100번쯤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밀정이야? 지금은 진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낙연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르기는 추미애를 잘랐습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미애를 공격하자니 밀정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어쩌다 한 번씩 양념 치듯이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수법은 항상 비슷하니까요. 자,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분명히 유탐사와 강진구는 해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릴 겁니다. 몰라요. 저희가 아는 강진구는 충분히 그러고 남지요.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라고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첼리스트를 공격한 것처럼 누군가를 또 악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녹취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유탐사의 반응을 보고 나서 추후에 더 많은 양의 녹취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자, 이런 걸 살라미. 열공 캐비넷이 검찰 캐비넷하고 비슷해요. 오늘 녹취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자, 유탐사의 강진구와 김충식이가 어떤 관계인지 더 충격적인 녹취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진영 그 시민들과 시청자를 기만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김충식을 쉴드 치는 거는 이게 뭐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진실에 입각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김충식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의총에서 비공개 의총이겠죠. 그 속에서 김충식 특검법에 관련돼서 뭔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민주당 의원들이 몇몇 분 있다고 하잖아요. 두세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저도 뭐 대충 뭐 들려오는 풍문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뭐 알고서 그런 거건 전 모르고 불렀다고 봐요. 뭐 이런 지금 김충식과 이 강진구의 이 방금 녹취만 봤을 때는 굉장히 끈적끈적하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뭐 그동안에 그래 뭐 뉴탐사나 강진구를 좀 신뢰할 만하니까 뭐 레거시 출신이니까 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다 그러면은 정말 그 의원님들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민주당 의총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의원 두세 분은 제가 보기에는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라고 봐야죠. 아니면 보좌관들 얘기를 너무 그냥 팩트 체크 없이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이제 정치인들은 최종적인 판단 보좌관들의 잘못된 정보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책임은 이제 본인이 져야 되는데 밀정 영화를 봐도 밀정 정도 되면 사기를 쳐서 몇 사람의 주요 조력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밀정인지 모르고 협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정치해부 TV의 운영자와 이재성이라는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과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쉴드를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탐사 측에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하나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열린공감에서 보도했던 유탐사 강진구 대표가 김충식 원장님의 밀정이라는 보도가 수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진구 대표가 김충식 원장님과 어떤 관계인지 나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한 번인가 아마 인사했을 거예요. 경향신문에 있었고 옛날 경향신문에 내가 편집국장인데 아는 분인데 아마 그래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열린공감에서 얘기했던 강진구 대표가 김충식 원장님의 밀정으로서 흔히 얘기하는 우파의 뿌락지로서 좌파를 혼돈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낭설이겠네요. 강진구는 지금 현재 우리 때인데 제가 이쪽도 밀정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희를 공격하다가 방어하다 이런 식으로 둘 다 하자고 했습니다. 교육 주식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앞에 첫 번째 영상은 처음 영상입니다. 그게 처음 김충식은 강진구와 상관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올린 거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영상 그 부분은 강진구와 김충식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자기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딴 분하고 통화할 때는 강진구와 김충식은 상당히 밀접한 가까운 사이다. 사이고 우리 편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누가 들어도 똑같은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번호가 1774 너지?
나오는데 뭘 그걸 아니라고 네. 우길 수 있나? 아유. 자, 지난주 일요일 8월 24일 날 강진구의 유탐사는 엄청난 수량으로 유튜브에서 김충식을 최근 영상으로 검색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이 노출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 많이 네. 만들어낸 이유가 네. 김충식에 대해서 연인 공감이 만든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라 뭐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김충식 검색하면 노출도 최근 검색하면 열공이 올리는 보도보다도 그들이 올린 영상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한 거지요. 댓글 부대 운영하는 거랑 비슷한 지금 이 방식이에요. 친구들은 그냥 정철수 대표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력을 다해서 김충식을 지금 쉴드 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강진구는 김충식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인 지난 8월 20일 수요일에도 김충식과 통화를 했는데 김충식이 강진구에게 수고가 참 많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수고가 많지. 그 얘기는 아유. 그 이전부터 둘이 소통을 해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강력히 의심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원장님 고생하시지. 아이고 우리 원장님 고생하시지. 아이고 우리 원장님 고생하시지. 오늘은 어떻게 뭐 병원 갔다 온 거는 뭐 괜찮습니까? 갔다 와서 다시 맞으러 가. 아이고 계속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아이고 나 어떻게 다친지를 모르겠어. 네, 수고가 아니고 고생하시겠네. 네. 수고보다 고생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저희는 김충식에게 반론권을 또 줘야 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진구를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네, 김충식 원장님이시죠? 누구시죠? 예, 원장님 저 기자입니다. 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원장님 거기 한교안 총리 잘 아시죠? 잘 몰라요, 나. 한교안 총리 모르세요? 예. 아, 그러시면 강진구 기자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끝내. 눈치를 챈 거지. 약간 네. 좀 노인이라 이렇게 순식간에 그놈이구나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거 약간 뭔가 이상해서 이제 끄는 거죠. 엄청나게 임팩트 있네요. 끊는 게. 그렇죠. 이재성과 강진구 통화 내역과 녹취가 조만간 특검에서 확보할 겁니다. 우리는 따로 김건희 게이트 핵심과 내통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사기, 기망 등으로 강진구 등을 고소할 방침입니다. 강진구 씨 휴대폰 버리거나 증거인멸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진구는 자동 녹취하잖아요. 자동 녹취죠. 항상. 네. 모든 것에. 명명백백하게 김충식가 어떤 내통을 했는지 특검이 다 들여다볼 것이라는 점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구속영장 나오는 케이스가 휴대폰 바꾸면 다 증거 인멸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요즘 추세가 한강에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만약에 이건 뭐 이제 저의 그냥 추정인데 우리 충식이 형 휴대폰에서 통화 내역이 막 나왔어.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거야. 구속될까봐. 다 통화 내역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폰을 확보하러 갔는데 나 바꿨어. 잃어버렸어. 한강에 빠뜨렸어. 그럼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인멸하지 마세요. 증거인멸이지 그게. 증거인멸이지 그게. 구속사유야. 구속사유야 그거. 네. 아무튼 뭐 유탐사와 연결되어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한 두세 분 정도 되시는 분들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과 의원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들 보좌관들이 오랫동안 이 강진구 쪽 사람들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각종 허위 정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허재현 뭐 그냥 허재현 등등과 해서 사실은 좀 위험한 방송들을 많이 민주당 의원들이 좀 뭐랄까 좀 그냥 불필요하게 좀 나서는 일들이 있어서 아슬아슬했어요 사실은요. 네. 오늘 박대용 유탐사의 박대용이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런 글들을 올렸는데요. 저걸 박대용이 올립니까? 네네. 올렸는데 저 어마어마한 주제를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만 강진구는 KTNG 부당합병 기사를 거짓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패소가 확정됐었고요. 한동훈에게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가 돼서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성일종 관련 허위 보도로 2심에서조차 1심에 이어서 패소해서 각각 500만 원 선고를 받았고요. 그 밖에 저희 열린감TV 경영권 관련 소송에서 35대 0으로 전패했고요. 첼리스트 청담도 술자리 의혹 보도로 강요 미수를 해서 재판 중에 있고요. 강요 미수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오보와는 또 다른 게 이거는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이거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심리를 저격해서 흔들어서 양형 기준이 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채널 A 이동재 기자가 법정 구속되게 됐었어요. 그렇죠. 구속됐었죠. 예. 나중에 뭐 무죄가 나왔지만 그래서 굉장히 센 사건이에요. 그런. 네, 거기다가 또 강진구 일당은 저가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검찰로 송치되었고요. 저희 열린검TV 법인 유보금 20억을 탕진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으로 인해서 현재 보안 수사 중에 있고요. 1억 이상 명품 및 금품 수수로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네. 반면에 그들이 저한테 고소한 게 한 뭐 10몇 건 되거든요. 형사. 근데 저는 뭐 민사야 그냥 가는 거지만 형사의 경우는 단 한 건도 뭐 윤석열 엑스파일 무슨 뭐 출판 수익 어쩐네 포함해서 단 한 건도 기소된 건이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해댔지만 장담하건대 지금은 버틸 수 있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면 강진구 씨는 이상한 곳에 가 있을 겁니다.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상 제2의 김의겸 전 의원 같은 분이 안 나오셔야 됩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요하지. 네. 그 뭐 남의 어떤 세상의 곤란한 중심이 사정과 처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귀신처럼 같이 끌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 저는 이야기 그냥 하죠. 제가 110TV에 출연한 이후로 제 SNS상도 그렇지만 전화도 몇 년 동안 안 오던 사람한테 협박 전화도 아이고, 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령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그 사건을 제보한 주역한테도 몇 년 만에 전화가 오고 물론 저는 통화는 안 했지만 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이 말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정청수 PD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열린공감TV가 가는 길이 진실을 추구하고 한국 사회의 언론으로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팩트와 증거로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 정천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별 크게 와닿지도 않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요 타임머신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타임머신이 있으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압니까? 뭡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일제시대, 네.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서 총 들고 일본 놈들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독립군. 왜냐하면요, 우리 막내 할아버님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놈들한테 맞아 죽었는데요. 네. 제가 왜 타임머신 타고 일제시대로 돌아가고 싶냐면요, 제가 첫 번째는 제가 원래 애국심이 풍만하겠죠. 네. 두 번째는 나쁜 놈들하고 싸우는 거. 그것도 총 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 뜨거워 보이세요. 뭔가 전투적으로 보이시고. 얼마나 가치 있고 스릴 있는 인생입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현재도 제가 보기에 저는 쓰레기 같은 놈들 하고 싸운다는 순간을 즐겁게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계속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협박은 저를 더 뜨겁게 만드는 거지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 나하고 비슷하네. 두 사람 지금 이 두 사람이 나는 더 나가. 똑같아. 그냥 공격당하고 있는 여기 셋 다 그냥 네. 악마와 1, 악마와 2 이제 악마와 3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악마가 당했죠. 저는 하발이니까. 네. 아이, 그렇습니다. 악마와 당하면은 네. 더 그냥 불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의 존재를 좀 먼저 알라고 인간들아. 그러니까요. 어? 네. 니들이 뭔데 협박한다고 우리가 훌렁훌렁 흔들리냐? 에이그. 자, 저희 열린공감TV는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와 김충식이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아, 소년보도? 네. 와. 김충식은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 주변에 자신이 한 교회의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장로였다라면 충식이 형이 어느 교회의 장로였을까요? 설마 저 교회 안 되는데. 서울 송파 지역의 한 교회라는 얘기는 슬쩍 들었는데 낭설이었던 모양이군요. 자, 우선 힌트를 대놓고 말합니다. 스포하겠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 아시죠? 그는 지난 2019년에 무려 3조 원을 들여가지고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 건립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기독청이 뭐냐면요, 교황청 같은 거. 네. 교황청이 그래도 관광 명소 아니에요? 네. 바티칸. 그래서 한국에다 이런 교황청을 닮은 기독청을 만들면은 우리 대박 난다. 월드컵 개최하는 효과 그 이상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기독교하고 저기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세우면야 뭐 좀 이해가 될 텐데, 아니 난데없이 서울에 왜? 네. 그건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이 허황된 사기에 가까운 공약은 끊임없이
신도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고요. 수년째 당신의 유심이 애국심이 된다라는 말로 헌금을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광훈은 지난 2022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죠. 이단으로 규정이 돼가지고요. 제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제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노아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김노아. 자, 이 사람도 정광훈은 네. 나중에 정광훈은 그냥 뭐 아웃되지 않았어요. 봐줬어요? 또 나중에 네. 엎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바로 저 김노아 목사라는 사람이 세계 기독교 총연합 기독청, 기독청을 2021년에 지도해서 사단법인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바로 그 김노아의 명함이 김충식의 노트에서 다수 발견됐습니다. 다수. 야. 우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진. 그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윤석열이 대선 후보 당시에 성경책을 들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지요. 네. 우리 집사람이 그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그 발언을 이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손바닥 왕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해서 논란을 털어버리겠다는 의도였는데 도대체 누가 순복음교회와 연결해 줬을까요? 김충식의 비밀 노트에서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원군 장로 명함이 나왔습니다. 이원군 장로가 조용기 목사의 비서실장입니다. 실적인 순복음교회의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이지요. 자, 다시 돌아가서 힌트입니다. 김충식은 어느 교회 장로일 것 같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목사는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와 매우 친분이 두껍습니다. 김충식이 다녔던 교회 목사가 그리고 그 교회에 또 다른 장로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그 장로가 아산 배방면 최은순 사업을 연결해 준 사람입니다. 자세한 보도는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평온함과 관심 가질 내용이네. 네. 밀당도 할 줄 아시네. 네. 적당한 시점에 자르는데. 다음 주 꼭 이렇게 예고하시네. 아니 김충식이 그럼 교회 장로란 얘기예요? 네. 더더욱 충격적인 뭐야? 것은 아니 일본 신을 믿는다면서?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충식이가 장로로 있었던 바로 그 교회에서 댓글 부대가 운영이 됐습니다. 야, 이거 너무 진짜 상상을. 그러면 저기 그 서울이겠네요. 네. 역시 보도할 예정이고요.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들이 주로 했던 활동 무대는 진보 진영 유튜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진보 진영 유튜브 매체에서 특히 저희 열린감TV 보도를 폄훼하고 김충식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는 등으로 민주진영 유튜버에 오랫동안 잠입해서 암왕리에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열린공감TV도 공격하고 김용민 TV도 공격하고 그렇죠. 김두일 네. TV도 공격했겠네. 주로 뭐 큰 대형 채널에 많이들 들어가서 활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정말 화가 나네요. 예, 너무 화가 납니다. 주진우의 그 신윤 의혹 2020년 11월부터 제가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년이 되도록 저는 계속 고생하고 있어요. 계속 욕먹고 악마화되고 있고 나는 나름대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팩트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돌을 맞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열린공감 TV 경영권 탈취 사태 때도 여기 참전했다가 뭐 정말 그러게요. 10대 맞을 거 20대 맞고 30대 맞고 이런단 말이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제가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이거는 공작 세력이 있다. 이렇게 집단적인 그 조직적인 이런 공작이 가능하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패배자는 이런 자들이 여론인 줄 알고 정의인 줄 알고 쫓아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각 없는 분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장님.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은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스스로 놓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찰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보려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집요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검찰의 힘을 남겨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건희, 윤석열, 이 내란 수사, 김건희 특검의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로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특검도 자기들 로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언론 기자들 출신, 그리고 그 기자들에 연결됐던 국회의원들, 또 이런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원들과,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 우리 지지층들이 정말 매의 눈으로 감시할 때만이 그런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저 뉴탐사에서 그런 말 했습니까? 김춘식은 조연에 불과하다. 네. 주연이 한 나쁜 짓을 가장 확실하게 밝히는 길은 조연을 탈탈 트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연은 원래 스스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춘식이 설사 조연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춘식 특검은 더더욱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 신세계의 첫 장면을 보면 이정재가 나왔던 이자성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경찰의 언더커버로 조직에 잠입했죠. 밀정인 거죠. 그 언더커버 밀정이 본인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경찰 밀정으로 몰아갖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서 이놈이 경찰의 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바닷가, 인천 앞바다에 다 그렇게 수장을 시켜버리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신도들의 욕설 중에 하나가 김두일은 한동훈의 밀정이다라는 얘기를 몇 년째 듣고 있어요. 지들이 밀정이니까 그런 네. 거야. 뭐 그리고 그때 재판 갔다가 조선일보 최훈민이랑 뭐 중에 취재 때문에 같이 밥 먹는 장면 때문에 봐라. 밀정 맞지 않느냐. 밥 같이 먹었다고. 네, 밥 같이 먹었다고. 그렇게 했던 거가 기억나요. 그게 전형적인 밀정 프레임인데 결국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진짜 밀정이 남을 밀정으로 씌우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방송을 보면서 느꼈다. 와, 소름! 너희들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 열린과함TV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많은 유력 언론사들에서 받아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튜브 채널과 언론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김춘식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출처 표기를 좀 잘 보이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열린과함TV 언더커버 기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아주 오랫동안 취재해온 결과물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진구 일당이 저희 열린과함TV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현금 유보금을 모두 몽땅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현재 재정 압박이 매우 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두 손 안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처라도 명확히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오장육부를 짜서 만든 특종입니다. 네. 열공, 구독, 좋아요. 월 1만 원. 네. 월 1만 원 사실 큰 부담은 안 되잖아요. 예, 진짜 나는 치를 떠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경영권 탈취했다가 이제 법원 판단으로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네. 그자들이 나가서 여기 열린공감TV 후원자들한테 이쪽 후원하지 말고 여기 후원하라고. 난 그건 진짜 이건 짐승이 날 짓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 같아요. 짐승만도 못한 거지 사실.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량으로 그 질량이란 말을 누가 많이 썼더라? 그러니까 천공이 많이 썼지. 네, 천공이. 질량으로 따져봅시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이하고 정말 명운을 걸고 싸우는 쪽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 재판 받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것만 보면은 누가 찐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쪽에 비호를 받고 있는 놈들, 또 그 김충식과 내통하는 놈들, 그런 놈들한테 민주진영의 뭐 참언론이다 이러면서 지지를 후원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 사람이 똥오줌을 가릴 정도의 분별력이라면은 이건 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김건희가 그랬잖아요. 열공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내가 말하는지 보여주겠다. 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예전에 한 달에 많은 후원 회원이 2만 명이었다고 했죠. 네, 2만 명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2억이 들어온 지금은 거야. 1,700명 정도 됩니다. 후원금 2억 들어오다가 1,700만 들어와서 망했네요. 네, 그렇죠. 김건희 예언은 맞았어요. 네. 여러분 김건희의 예언이 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열린공감TV 후원해 주셔야 돼요. 단돈 만 원이라도. 만 명만 일단 모아야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